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유럽 최고의 공격수들을 상대해본 미국 국가대표팀 제1의 골키퍼 잭 스테피는 기자회견장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왜? 라는 뇌리에 박힌 질문 하나를 되풀이하며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그는 손흥민의 슈퍼골의 희생자가 되었고 그의 거의 가만히 서 있는 듯한 반응은 비난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 위해 미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이질적인 천재에 대해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들 프로 선수의 고백이자 깊이 있는 전문적인 분석을 내놓기 위해 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고백의 배경은 LAFC와 콜로라도 래피즈의 극적인 2대2 무승부 후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주목의 초점은 단지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42분에 터진 손흥민의 경이로운 선제골, 상상 초월의 왼발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잭 스테피의 반응이었습니다. 슬로모션 리플레이 화면에서 이 국제적인 수준의 골키퍼는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공이 골망에 꽂힌 후에야 겨우 힘없이 손을 들어올렸을 뿐입니다. 즉시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스테피 대체 뭐 하는 거야?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 프리미어 리그 골키퍼가 저 슛을 못 막는다고. 그래서 덴버 포스트의 한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잭, 당신은 잉글랜드에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상대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의 골 장면에서 당신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회견장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해명을, 어쩌면 수비수 탓이나 컨디션 난조에 대한 인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뛰어넘는 문제와 마주한 사람의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의 스테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기장에서 그 순간 이후로 스스로에게 수백 번이나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가 낮고 고뇌 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왜? 모든 경험,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손흥민의 슈팅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며 마침내 해답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매우 복잡합니다. 스테프는 자신의 전문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응이 느렸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손흥민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인 양발 사용 능력에 기반한 한 가지 전략에 완벽하게 속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프는 기대 심리 설정, 스텝 오버 세트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해당 장면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마치 강의를 하듯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받고 수비수와 정면으로 마주한 손흥민이 특유의 스텝 오버를 하는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을 연구한 모든 골키퍼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순간 손흥민이 왼발 스텝 오버를 통해 먼 쪽 골대를 향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바로 그곳이 손흥민이 수많은 골을 넣은 손흥민 존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골키퍼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방어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스테프는 이어서 왼발로 논리를 파괴하는 리프트 풋 디셉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프로 골키퍼로서 손흥민의 보디랭귀지와 습관을 바탕으로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무게 중심을 이동하여 먼 쪽 골대를 향한 슈팅을 막아낼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모든 데이터상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손흥민의 독창적인 천재성이 발휘되었습니다. 스테프는 스텝 오버 직후 손흥민이 예상대로 오른발 가마차기를 하는 대신 갑자기 왼발로 회전 없이 자로 잰 듯 팽팽한 직선 슈팅을 가까운 쪽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고 간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약한 발에서 나온 슈팅의 속도와 파워는 바로 직전의 보디랭귀지에 기반한 모든 논리적인 예측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생체 역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분석을 마친 후 스테프는 손흥민의 이러한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잭 스테프는 자신이 얼어붙었던 순간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골키퍼로서 경험했던 극심한 무력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왼발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몸 전체 무게 중심은 이미 오른발 슈팅에 대비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절망적인 반사신경으로 손을 들어올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은 제 반응이 느리거나 몸을 날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두뇌가 완전히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게 극도로 설득력 있는 환상, 즉 먼 쪽 골대를 향한 오른발 슈팅을 보여주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마무리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MLS에서 너무 쉽게 골을 넣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리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행성의 거의 그 누구도 그 수준으로 가지지 못한 하나의 무기, 즉 약한 발을 주발과 거의 동등한 파괴적인 무기로 바꾸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그것을 사용하여 골키퍼의 심리와 반사신경을 조종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환상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수비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동등한 힘과 정확성으로 두 방향에서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당신이 맞설 수 있겠습니까? 잭 스테픈의 설명은 즉시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희생자가 최고 수준의 골키퍼가 가진 깊이 있는 전문 지식으로 그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독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상대해 본 적 있는 전 미국 대표팀이자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적인 골키퍼 브래드 프리델은 CBS 스포츠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잭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 양발잡이 능력 때문에 골키퍼에게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최고들조차도 약한 쪽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죠.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약한 쪽이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은 때때로 오른발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는 공격수를 읽는 모든 기본 원칙을 무력화합니다. 스테픈 골키퍼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이질적인 재능의 희생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골키퍼 팀 하워드 또한 이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해당 골 장면을 여러 차례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텝 오버는 단순한 드리블 동작이 아닌 골키퍼를 최면에 걸기 위한 심리적 전략입니다. 이는 골키퍼의 뇌리에 오른발 슈팅에 대한 착각을 심어놓아 실제 왼발 슈팅에 대한 반응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스테픈 골키퍼는 이러한 심리전에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는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전 세계 극소수의 골키퍼만이 해당 상황에서 더 나은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스테픈 골키퍼의 솔직한 고백은 MLS의 나머지 골키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더 애슬레틱은 환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잭 스테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손흥민에게 묻다라는 헤드라인을 게재했습니다. ESPN 또한 미국 대표팀 골키퍼 손흥민의 양발 천재성 앞에 무력감 인정. 그가 내 뇌를 속였다라는 논평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양발 기술에 대한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의 전설적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득점원이 아닌 상대의 논리와 반사신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초월적인 양발 기술과 심리적 전술을 활용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잭 스테은 골키퍼의 용감하고 전문적인 기자회견은 단순한 실점 분석을 넘어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의 복잡성과 심리전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의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경기력이 단순한 행운이나 상대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리그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경기 운영 능력과 지성,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력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인 스테픈 골키퍼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전 세계는 손흥민 선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양발로 공을 찰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골문 앞에 서 있는 누구라도 풀기 어려운 환상을 만들어내는 천재적인 두뇌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 이적이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리오넬 메시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손흥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 입단 후 9경기에서 8골 3도움으로 MLS 무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LAFC는 MLS컵 플레이오프 PO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칠 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C는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던 마지막 시점에는 그의 활약에 의문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라며 LAFC에서 초창기 보여준 그의 활약은 어떤 침체도 일시적이라는 안도감을 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MLS가 선수 생활의 마지막에 이적하기 쉬운 리그일 수 있지만 어려움이 따르고 항상 적응하기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BC는 손흥민 선수를 LAFC의 주력 영입 선수였던 카를로스 벨라 선수와 비교했습니다.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던 벨라 선수는 2018년 LAFC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첫 해 공식전 31경기에서 15골 11도움의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LAFC 경기 해설을 오랫동안 한 데이브 데놈은 벨라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정말 대단했다. 손흥민 선수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해냈다. 완벽한 영입이었다라고 BBC에 말했습니다. BBC는 벨라 선수가 캘리포니아 남서쪽 해안의 대규모 멕시코계 커뮤니티를 대표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LA의 상당수의 한국인을 대표한다라고 간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입단 후 인조잔디 경기 출전도 주목했습니다. 축구방송인 맥스 브레토스는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경기는 뉴잉글랜드 원정이었다. 그곳은 인조잔디 구장이다라며 보통 빅스타는 인조잔디에 바로 투입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출전해 90분을 뛰었고 도움을 기록했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입단 직후 경기장에 나섰다. 팀 동료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다. 그들은 정말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다. 마치 몇 달 전부터 경기장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메시처럼 LAFC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레토스는 마이애미에서 메시가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잘 녹아들면서 LAFC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조합이다라고 호평했습니다.